중국은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총은 쏘지 않고 상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스카보로 암초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스카보로뿐만 아니라 다음 도전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자, 이렇게 보면요, 중국이 대만을 향해 무력 행사를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렇다고 해서 중국이 동아시아에 자기의 무력을 투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은 분명히 자신들의 무력을 투사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어딜까요? 바로 필리핀입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제가 충격적인 한 문장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데렉 그로스만 선임 연구원이 쓴 분석인데요. 남중국해 전쟁이 현재 인도 태평양의 그 어떤 화약고보다도 더 가능성이 높다. 대만 해협이나 한반도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건 뭐예요? 야, 동아시아에서 가장 화약고가 대만 아니면 어디야? 우리나라다.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웬 뜬금없는 필리핀? 정확히는 필리핀과 중국 사이가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카보로 암초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말 모양의 산호초죠. 사건의 시작은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필리핀 해군 호위함 BRP 그레고리오 델필라가 스카보로에서 8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중국 해상감시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중국 해상감시선이 출동을 해서 필리핀 호위함과 중국 어선 사이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필리핀 해군 함정 2척을 포함해서 중국 해군 함정 등 무려 90여 척이 여기서 대치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부랴부랴 미국이 막후 중재를 했고요. 그래서 양국은 동시에 철수한다고 구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은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점유는 풀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2016년 7월 헤이구 상설중재재판소 PCA는요, 매우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구단선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으며 스카보로 암초에서 필리핀 어민의 전통적 어업권을 중국이 방해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이런 판결을 내린 거죠. 또한 이 상설중재재판소는요, 중국 법 집행선이 필리핀 선박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심각한 충돌 위험을 만들었다고도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국제법은 어디예요? 필리핀 편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6년 1월 30일에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공개가 됩니다. 중국 해경이요, 작년 2025년 한 해 동안 이 스카보로 암초 순찰 일수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35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내내 중국 해경 함정이 스카보로에 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중국이 다음 결정적 행동의 중심점을 이 스카보로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 4월 로이터의 단독 보도가 이어집니다. 위성 영상에 따르면요, 중국이 스카보로 암초 입구에 무려 352m 길이의 거대한 부유식 장벽을 설치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장벽은요, 필리핀 어민들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전략을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총은 쏘지 않고 상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조약과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실제 바다에서는 판결이 작동하지 않게 만들고 있고요. 스카보로 암초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스카보로뿐만 아니라 다음 도전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세컨드 토머스 암초죠. 1999년 필리핀 해군은요, BRP 시에라 마드레라는 한 척의 노후 상륙함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의도적으로 좌초시킵니다. 1944년에 미국에서 건조된 이후에 80년 가까이 된 이 낡은 배는요, 사실상 필리핀이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영구 좌초 전초 기질 역할을 하고 있죠.
27년이 지난 지금도 이 배는 그 자리에 있고요. 약 10명의 필리핀 해병대원이 교대로 이 배 안에서 생활하면서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강조할 사실은 뭐냐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발간한 공식 법무 자료에 따르면요. 이 BRP 시에라 마드레는요. 여전히 필리핀 해군의 취역 함정입니다. 즉 단순한 패선이 아니라 법적으로 함정 지위가 살아있는 군함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24년부터 중국 해경이 필리핀의 보급 작전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7일 사건이 폭발하죠. 이날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군 보트를 직접 들이받고 무장선원이 칼과 도끼를 들고 위협하면서 필리핀 보급선의 장비를 훼손하고 빼앗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리핀 해병대원 한 명이 손가락을 잃는 중상을 입었죠.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이날 손가락이 아니라 목숨을 잃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CSIS의 그레고리 폴링은 이 위험을 매우 충격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이 최근 더 폭력적으로 변했고 의도적 충돌, 고압 물대포, 위험한 공중 요격 그리고 레이저와 음향 장비 사용이 늘었으며 이런 작전 템포가 계속되면 동남아 선원, 특히 필리핀 선원이 사망하는 것은 수학적 확실성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미국 안보 분석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권위 있는 매체들이 그린 단계별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자체가 일단 대규모 해전이 아니에요. 시작은 훨씬 작습니다. 1단계는 일상적인 마찰이죠. 필리핀 해경이나 보급선이 세칸 토마스 암초, 그다음에 스카보로 암초 또는 사비나 암초나 타투섬 주변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해경과 해양 민병선의 진로를 막고요. 물대포 쏘고 선체를 밀어붙이겠죠. 이렇게 되면서 필리핀 선박이 손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자주 봤던 그런 장면이에요. 이렇게 일상된 위험은요. 곧 둔감화된 위험입니다. 위험한 행동이 반복되면요. 사람들은 위험을 정상으로 착각하죠. 그러다가 한 번의 사고가 모든 균형을 깨뜨립니다. 2단계죠. 사망자 발생입니다. 2024년 6월 17일에는 손가락이었습니다. 하지만 CSIS의 그레고리 폴링이 뭐라고 했죠? 수학적 확실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만약에 필리핀 선원 한 명이 바다에 빠지거나 충돌로 사망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요. 이 한 명의 사망이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필리핀 정부는 조용히 넘어갈 수 없겠죠. 마닐라의 여론은 폭발할 것이고 필리핀 정부는 미국과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두 가지 길이 갈립니다. 하나는 외교적 항의로 끝내는 길,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 방위조약 4조가 발동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3단계로 들어가죠. 결정적 모함입니다. 여기에서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 해경의 충돌 행위가 무력 공격인가 아니면 단순한 법 집행 작용인가? 그러니까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 방위조약 4조가 발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무력 공격의 정의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모호해집니다. 만약 미국이요 이건 무력 공격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미 해군 함정이 직접 호위에 나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국의 해경선이 그냥 들이받은 거거든. 이거 약간 애매한데 이건 중국의 회색지대 행위다 이렇게 만약에 미국이 판단하면요 자칫 미국과 필리핀 사이에 동맹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두 길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4단계 더 에스컬레이트 되면은 미국이 개입하게 됩니다. 점점 분위기가 에스컬레이트 돼서 미 해군 함정이 인근에 배치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필리핀 보급선에 대한 미군의 직접적인 호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선택의 갈림길이 발생하죠. 만약 여기서 중국이 물러나면 남중국에 대한 통제권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중국이 세게 나가면 필연적으로 미 해군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벤 루이스가 USNI 뉴스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 발리카탄 훈련 시기에
루손섬 동쪽에 함대를 전개하는 의미는 이게 명확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미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분쟁에서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에서 함대를 보내려 할 때 그 길목을 중국 인민해방군 함대가 미리 차단하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즉 중국은 단순히 필리핀과 싸울 준비가 아니라 미국의 대필리핀 지원을 차단할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 어디에도 이게 전쟁의 시작이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침공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미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미군 함정과 중국 인민해방군 함정이 같은 바다에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버튼이 없는 전쟁이에요. 뭐 처음에는 작은 충돌이 있었는데 필리핀 선원 한 명이 우발적으로 사망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양쪽 함대가 모이게 되더라. 모이게 되니까 여기서 임계점이 폭발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작은 결정들이 모이면요. 스노우볼 효과,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행동은 자칫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본 본토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북부 루손 그리고 보르네오 북부까지 이 선이 바로 뭐냐면 중국의 1차 도련선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이 선은 또한 뭐냐면은 미국이 70년 전부터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1차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차 도련선의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좁은 출구가 바로 루손 해협입니다. 대만 남단과 필리핀 루손섬 북단 사이에 약 250km의 좁은 해협이죠. 중국 해군이 본토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면요, 반드시 이 루손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요, 2025년 4월 분석에서 루손 해협을 중국의 초크 포인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정확히 그 초크 포인트에서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죠.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응축된 사건이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19일간 진행되었던 발리카탄 2026 훈련입니다. 미 해군협회의 이 단독 보도가 가장 자세한데요. 미군은요, 발리카탄 훈련 기간 동안에 루손 해협의 작은 섬 이트바얏에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투입해서 가상 발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이트바얏은요, 대만 남단에서 불과 100마일, 약 160km 떨어진 섬입니다. 미군은 동시에 네메시스 지대함 미사일과 타이폰으로 알려진 지상 발사형 마크 41 수직 발사대까지 배치했죠. 사거리 1600km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루손에서 이게 배치돼서 토마호크를 발사하면 중국의 남부 광저우, 푸젠성, 심지어 상하이까지 사정거리에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 참가국의 구성이 결정적입니다. 이 발리카탄 훈련에는요, 미국, 필리핀,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이렇게 7개국 1만 7천 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모여서 훈련했어요. 특히 주목할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1,400명이 나왔고요. 단순한 참관이 아니라 실제 작전 참가를 했습니다. 88식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해서 표적함을 격침시켰어요. 여기서 일본이 이런 훈련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필리핀도요, 인도에서 도입한 브라모스 순항 미사일까지 동원해서 훈련을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 의회 예산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요, 2026년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에서 미 의회는요, 필리핀에 최대 25억 달러의 해외 군사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최대 10억 달러의 군사 차관까지 승인했죠. 합쳐서 3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 규모예요. 강화된 방위협력 협정에 따라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필리핀 기지를 5개에서 9개로 늘렸다고 했죠. 여기에는 별도로 1억 4,400만 달러가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차이나 US 포커스의 분석가 루치오 피틀로는요,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 마닐라가 사실상 대만 유사 사태에 대비한 전진 기지화에 들어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 언더 럭스의 2026년 3월 분석은요,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듭니다. 즉 향후 미국이 대만 관련 탄약을 필리핀 에드카 기지에 사전 배치할 가능성과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을 필리핀에 영구 배치할 가능성이 점점 거론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이제는 필리핀이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대만 유사시를 위한 미국의 전진 무기고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필리핀은 더 이상 약한 동남아 국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요, 필리핀은 미국이 1차 도련선 남쪽을 지키고 동시에 대만 남측 측면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전진 플랫폼이 돼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필리핀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주변부가 아니라 연결축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만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두 번째는 뭐냐? 실질적 위험. 필리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요,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대만은 중국이 결심해야 시작되는 전쟁이고 필리핀은 중국이 멈추지 않으면 시작되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쟁사가 우리한테 가르치는 불편한 진실에 입각하면요, 2026년 스카버로나 세칸드 토마스 암초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진짜 위험한 것을 가장 가볍게 여기는 인지적 편향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향후 5년 동안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은요, 대만 해협이 아니라 루손 해협에서 그리고 스카보로 암초에서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한테 직접적입니다. 부산과 인천항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화물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만약에 불행한 사태가 나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요, 대만 해협보다는 필리핀 서쪽 남중국해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작전본부 샤르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